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맥선생이 왔습니다.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이증 이론편 대장정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중립척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많은 회원님들을 지도하다 보면 중립척추를 요구하지만 중립척추가 한 번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립척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중립척추 유지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중립척추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중요한 중립척추 유지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척추를 유지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을 때의 중립척추 자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숭아뼈의 살짝 뒷면과 무릎의 중앙. 지금 제 바지 무릎이 좀 늘어나 있어서 민망한데 이 늘어난 무릎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골반 바깥쪽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대전자라는 뼈인데 대전자 뼈 포인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 옆면의 중심, 그리고 어깨뼈, 견봉, 아크로미온 뼈와 귓구멍, 그리고 귀를 이렇게 들어보면 뒤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는데 유양돌기라고 합니다. 귓구멍에는 유양돌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일렬로 쭉 선을 그어 봤을 때 풀업 라인이라고 해요. 중력에서 수직으로 이루어진 선인데 풀업 라인을 따라서 이 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으면 중립척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척추라 함은 머리와 흉추 등 부분이죠. 그리고 골반이 땅이나 벽에 닿았을 때요, 목 뒤나 허리 뒤의 공간은 손바닥이 한 장 들어갈 수 있는 오목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립척추입니다. 이 자세는요,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워 있는 자세에서도 중립척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립척추를 유지한다는 것은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척추 마디에 있는 디스크의 압박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중립척추를 꼭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시간에 저항감이 큰 운동을 해야 하거나 노동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앉아서 좌식 근무를 오랜 시간 하거나 혹은 서서 근무하면서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유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장시간 근지구력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 오래 달리기 등 오랫동안 걷는 자세들 모두 다 척추의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지만 다치지 않고 허리에 큰 무리 없이 운동과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 자세를 유지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중립 자세로 길게 유지했다면 허리는 편근에 의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립 자세로 과한 운동을 했다거나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유지를 했다면 펴는 근육이 쉴 수 있게 저항을 많이 줄인 상태로 허리를 살짝 웅크려서 쉬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요, 허리를 웅크리는 자세는 디스크가 눌려서 좋지 않은 자세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저항을 줄인 상태에서 굽히는 자세들은 허리 펴기를 오랜 시간 해서 스트레스 받은 허리에 쉴 수 있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태아의 자세처럼 살짝 웅크려서 눕는다든지,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웠을 때 다리 위치를 높게 설정할 수 있게끔 발밑에 베개나 박스 같은 것을 둔다든지, 혹은 앉았을 때 팔꿈치를 대퇴부에 대고 웅크리고 쉰다든지, 이 같은 행위는 편근에 의해 스트레스 받은 허리를 쉬게끔 하는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는 중립척추 자세도 펴지 말고 저항감을 줄인 채 웅크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립 척추를 잘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 나쁜 자세로 한번 구축이 되면 그 나쁜 자세가 더욱더 심해지게끔 구축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반대 패턴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고 약해진 근육은 또한 단련을 해야 됩니다. 약해진 근육을 단련하고 뻣뻣해진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골반의 바른 위치와 견갑골의 바른 위치를 알아야지만 척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봐야 할 게 골반입니다. 골반의 위치는요, 골반 앞쪽 뼈인 ASIS와 골반 뒤쪽 뼈 PSIS가 약 5도에서 10도 정도 사이의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약 5도, 여자는 10도 정도죠. 약간의 전방 경사가 허리의 아치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골반에 약간의 전방 경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과도한 전방 경사와 또한 과도한 후방 경사로 인해서 허리가 더욱더 오목해지거나 반대로 허리가 일자 허리가 되거나 역시자 커브의 굴곡을 가진 허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중립적으로 바뀌기에는 여러분들의 골반이 너무 뻣뻣하고 그 골반에 관여된 대퇴부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은 제가 추후에 체형 유형 분석과 보상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반 이외에도 견갑골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분등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편평등을 가지고 있으면 흉추에 의한 보상작용으로 허리의 위치가 과도한 전만이나 일자허리 혹은 역시자 패턴의 허리를 갖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등이거나 혹은 편평등인 것을 올바른 자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견갑골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보통 척추뼈의 정중앙과 견갑골의 가장 안쪽이 손가락 하나의 공간을 유지해야 되고요. 견갑골의 가장 윗부분의 삼각 부분과 하각 부분이 땅에서 수직으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혹은 삼각 부분이 하각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은 흉추뼈에 흉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번 뼈와 2번 뼈의 중간쯤 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뼈의 하각 부분은 흉추의 7번째 뼈에 위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뼈의 위치가 위로 올라간다면 어깨가 으쓱되면서 승모근의 곽인장을 유도하겠죠. 어깨가 올라감으로써 구분등을 더욱더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날개뼈가 내려가면 승모근이 늘어나고 가슴이 앞으로 나오면서 편평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정상적인 정렬의 뼈의 위치가 어디인지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뼈의 위치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혹은 상방회전되거나 하방회전되거나 했을 때 잘못된 체형 유형에 대한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골반 위치의 디테일, 견갑골 위치에 대한 디테일을 알고 골반의 움직임, 견갑골의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만들 줄 알아야지만 척추를 올바른 자세로 금방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골반이나 견갑골이 뻣뻣하고 그 주변 근육이 뻣뻣했을 때 제대로 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혹은 움직임에 대한 인지력이 없어서 올바른 자세를 요구했을 때 바른 자세를 단번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론편을 꾸준히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골반이나 견갑골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운동을 실전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체형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의 체형을 올바르게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통증은 한결 더 좋아질 것입니다. 통증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